2020년 한국 방산 수출 얼마인지 아십니까? 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요 52조 원입니다. 6년 만에 17배 뛰었어요. 이제 방산은 테마주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방산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다음에 대한민국 먹거리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방산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올해 방산 수출 총액 50조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깐 이야기했었죠. 근데 단순히 숫자만 커진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 이유를요.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굉장히 장기화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 중동, 이란, 이스라엘 갈등도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요. 생산 능력이 부족해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수요만으로도 모자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능, 가격, 납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K방산이 유일한 대안이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이 한국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인들의 방산 생산 능력의 한계를요.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전략적 생산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올해 한미 RDPA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체결되면요. 한국 방산 제품이 미국 내에서 미국산과 동등한 지위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 시장 진입하는 통행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전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66조 3천억 원이에요. 전년 대비하면 7.6% 정도 증가했습니다. 방위력 개선비가 20조 2천억, 사상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의 30% 돌파했습니다. 방산 R&D 예산도 5조 9천억이고요. 전년 대비 19.2% 늘었습니다. 내수 물량이 탄탄하면 수출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우리 군이 직접 쓰면서 성능 입증하고 그 레퍼런스로 해외에 파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K9 자주포, 천무, 레드백의 대장이죠. 올해 전략 핵심입니다. 루마니아의 AC 유럽 공장 착공했습니다. 18만 평방제곱미터 규모고요.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현지 부품 국산화율도 80%까지 끌어올려서 루마니아 군뿐만 아니라 인근 유럽 국가 수요까지 한 번에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 진롱에도 생산시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레드백 장갑차와 자주포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이곳이 바로 인도 태평양 MRO 거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이 12에서 15% 정도예요. 4, 5년 전에가 한 5% 정도였으니까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기만 수출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공장 짓고요. 현재 일자리 만들고요.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생태계 수출을 하고 있는 K방산 3.0 버전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로템이에요. K2 전차 글로벌 패권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입니다. 작년 대비하면 54% 이상 성장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 깜짝 놀라실 겁니다. 22.3%입니다. 방산 4사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폴란드 2차 이행 계약이 9조예요. 이라크 K2 전차 계약이 9조예요. 페루 총괄 합의가 3조입니다. 유럽, 중동, 남미, 세계 대륙에서 동시에 빵빵 터지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창원 공장 생산 능력을 내년까지 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공장을 더 지어야 돼요. 수주가 너무 많아서 생산이 못 따라가니까 더 짓는 겁니다. 다음으로는요. LIG 넥스원입니다. 천궁2 대장입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와 계약 체결했고요. 누적 수주 12조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이라크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중동 요즘에 어렵죠? 예, 최악의 전장 환경에서 신뢰성 입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주목할 건 다른 거예요. 비공 유도 로켓입니다. 2.75인치 유도 로켓인데요. 미 국방부 해외 비교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미국 완제품 수출 계약 체결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역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초로요. 미국에 완제품 파는 거예요. 이후에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까지 시장이 확장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요. 한국항공우주 카이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대장이에요. 3월 25일 날 양산 1호기 출고식 열렸습니다. 본격 생산 궤도에 진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5조 7천억이고요. 현재 수주 가이던스는 10조 4천억입니다. 완제기 납품이 지난해 15대에서 올해 60대 이상으로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인도네시아와 최종 협상이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KF-21 첫 수출 성과가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A-50도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집트 대규모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자, 이제는 지역별로 방산을 조금 나눠보셔야 되는데요. 유럽 먼저 한번 볼게요. 나토 국가들의 군비 증액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폴란드 시작해서요.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로 확산 중입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은 낚기 절대 못 맞춥니다. 한국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교훈도 있습니다. 폴란드 잠수함 오르카 프로젝트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오션이요. 스웨덴 사부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만으로는 사실은 안 돼요. 현지 맞춤형 설계도 해야 되고요. 현지 기업 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중동이에요. 방공전력이랑 지상전력 보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청궁2입니다. 올해 사우디 WDS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K9 자주포 현지 그 다음에 청궁2 추가 도입 논의가 열리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에요. 올해가 미국 수출의 원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공이 선봉입니다. RDPA 체결 이후에 TOC 기반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도 한국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K방산은 사실은 무기를 파는 거였는데 K방산 3.0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정찰위성, 통신망, 지상 무기를 묶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 방위 솔루션 자체를 파는 거고요. UAE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R 정찰 위성 패키지를 청궁2 유도 무기와 묶어서 제안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주와 지상을 잇는 통합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MUMT도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예요. 드론과 유인 전투기가 함께 싸우는 거고요. 올해 MUMT 예산이 전년 대비 77% 정도 증액됐습니다. 여기에는요. 카이의 KF-21 무인기 연동 체계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 스맷 이것들이요. 올해부터 실전 테스트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드웨어 판매에서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K방산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도 좋겠죠. 올해 방산 4사 실적 전망치 한번 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매출 20%, 영업이익 40%, 영업이익률은요. 12에서 15% 정도 예상하고요. 현대로템은 매출 20% 이상, 영업이익 54% 이상, 영업이익률 22.3% 예상합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이에요. 매출 성장 15%, 영업이익 30%, 영업이익률 10% 내외 정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예요. 매출 성장 25%, 영업이익 40% 이상, 영업이익률은 8에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크게 보면요. 매출은 카이가 가장 높게 성장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현대로템 54%,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22%로 현대로템이 1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도요.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내고 있다 보니까 해외 자금 유입의 촉매가 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K방산이 지금인 이유 3가지입니다. 첫째,
전 세계 군비 증강. 둘째,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인정. 셋째, 정부 66조 전폭 지원. 자, 그리고 투자 판단의 기준. 요즘에 수급 보셔야죠. 네, 외국인 기관, 방산주 연속 매수 시작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혈축 좋은 건 아는데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강의 문의는 따로 DM 주세요. 자,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